국민께 죄송, 문 대통령 첫 사과.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전국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자, 김은미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 자체에 추미애, 윤석열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언론은 이걸 갖고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사실 이거는 전체의 말의 문맥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좀 힘써야 된다.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들으신 내용,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한테 걱정이 주셔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그래서 그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인데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출범 이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앞에 나오는 혼란스러운 전국이란 말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미안함을 표현한 거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님, 이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김은미 기자 잘 설명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네. 하나는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예정돼 있습니다. 10일로 잡혀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반에 지금 열리기로 돼 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예정대로 열릴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법.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모두 다 잊고 계시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밖으로는 굉장히 엄하고 강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자기들 내부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어찌 보면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이중성을 지금까지 보여왔죠. 네. 왜 그러느냐?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고 법원은 오로지 사법부의 성역이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권한에 대해서 바깥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아닌 한은 관여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좀 갖춰보자. 이게 이제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두 번씩 쓴 게 아닐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대통령이 아주 속 시원하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 징계가 법무부로부터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주문하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몇몇 주문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온 이 침묵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유체이탈 화법 이렇게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단계까지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언급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연속적인 태도와는 안 맞는 거니까요. 결국 이런 은유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에서 한 얘기가 본인의 지금 심정을 그래도 우회적으로는 보여준 게 충분히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 같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미애, 윤석열 사이의 갈등이 서로 싸우는 갈등입니까? 일방적으로 추미애가 위법을 거듭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칼날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짓을 두둔하면서 지켜봐왔던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서 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는 뭐 대통령이 풀어라, 네.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일종의 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여 놓고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이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정치적인 술수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우리가 정치권 반응 봤는데 그중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양향자 의원 상당히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무슨 네, 내용으로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 말을 하고 난 직후에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킬은 하이드 대통령이다. 유체 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다. 국민한테 권력많은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는 대통령 동일인물 맞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았는지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품격마저 포기하진 말아달라. 격조 있는 비판이 더 아픈 법이다. 유승민 전 의원한테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방금 이제 김은미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양향자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해석이 좀 안 돼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저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얘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했던 토론회 이런 거에 대한 각인이 국민에게도 많이 쓰여져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안 정치권을 떠났다가 마라톤 열심히 하다가 다시 복귀해서 국민의당 다시 꿰찼지만 3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 대통령 선거 때를 돌이켜보면 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런 그런 식의 표현을 애들로 하지 않았을까. A라는 질문을 했는데 A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B의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잘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과거의 생각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모습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또는 뭐 언급 이런 것들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할 거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이렇게 해석이 되듯이 결국은 양쪽의 지지층이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연장에서 양향자 의원도 안철수 대표를 끌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해석을 좀 하시군요. 자, 오늘이 8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0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게 몇 번 이렇게 2번인가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럼 10일 날은 열리는 거예요? 뭐 10일 날에는 일단 오전 10시 반에 하겠다고 통보까지 한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이날 열릴 걸로 보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근데 다만 지금 윤 총장 측은 이 검사 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다만 법원이 이 판단을 10일 전에 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요. 예정대로 10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차관은 참석을 하는 건가요? 네, 이용구 차관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런 그렇죠. 만큼 참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용구 차관도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의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총장은 이 차관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다를 바 없어서 이것은 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징계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당일날 위원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데요. 이 징계위원들이 정하는 만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총장 측은 이 기피 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10일 날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갈게요. 네. 이 대검 감찰부가 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입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 이렇게 대검찰청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 거예요? 네, 바로 오늘 오전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감찰부에서 당초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이렇게 배당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 대검 감찰부장 지휘 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감찰부장은 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만큼 대검 감찰부는 그동안에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뭐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돌려받는 등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공정성과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뭐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모종의 어떤 물밑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공정하지 않으니 이걸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 발표를 내놨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이 징계에 관련해서 절차와 공정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지원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관련해서 공정성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지적은 이 건 이전에도 몇 건이 더 있었죠. 네. 이미 대검 내부에서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네. 이 건도 대검 감찰부가 이를테면 판사 사찰 문건, 흔히 말하는 사찰 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상의 위배가 있었다. 이게 규정만을 위배했다는 건지 아니면 관련 법을 안 지켰다는 건지 이제 규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을 해서 이제 수사까지 하라 이건데 이런 전반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대검 징계위원회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만 남은 상황인데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절차상의 문제는 많다. 이 지적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이거는 거기에 하나를 더한 것뿐이죠.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과연 징계위원들이, 그러니까 결국 징계위원이라는 건 아까 이용구 차관 그리고 검사 2명 그 이외에 외부 징계위원 3사람 이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위법성에 더 손을 들지
그 여부는 10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어제 열린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논의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 판사 사찰 의혹은 공식 대응 않기로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뭘까요?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저희 방송이 끝난 후 결과가 나와서 어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론은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법관회의는 그렇게 정했는데요. 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판사 사찰 공식 의혹에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그 내용이 현재 신중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일부 법관들은 현재 수사정보정책관, 그러니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건 문제다. 내부에서 이견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조금 전에 SNS를 통해 입장문을 전했는데요. 일단 법관들이 주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점이 아쉽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립과 무관심은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는 또요, 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 시국 선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입니다. 자, 김현미 기자, 우리가 네. 이제 길게 이렇게 들었는데 네. 좀 간략하게 정리를 조금 해보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4천여 명이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대 교수 10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양쪽에서 각각 시국 선언을 한 건데 내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라.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미애 장관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고, 서울대 교수 10명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준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국 선언이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1일에도 4대 종단인이 참여한 종교계 100인, 그리고 오늘도 개신교 목회자 신도 2천여 명이 그 연대 서명한 그 시국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시국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시국 선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도 뭐 소회를 밝힌 게 좀 있죠? 네, 추미애 장관 서울대 교수의 시국 선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천주교 시국 선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은 10명, 그리고 천주교 시국 선언은 3,900명, 이렇게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추 장관은 울림은 진실과 비례한다는 것을 믿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이 될지 궁금해집니다.